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수원시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긍정의 힘, 희망을 나누어 밝은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희망찬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 접촉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지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시설 지정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단체장에 한정됐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을 위해 제349회 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월 11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보고안, 의견 제시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와 함께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도 청취합니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이번 회기에 예정된 보고를 탄력적이고 간소하게 운영해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에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이 전통시장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소관부서인 경제정책국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 상권에 대한 고른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수원시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이 전통시장에 집중돼 있다며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이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이나 뭐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전통시장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청년 지원을 통해 마련된 푸드트럭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차 공간만 차지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푸드트럭과 주차난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경기도 거하고 우리 수원시 거가 이제 다 여기 18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주차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관찰.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주차면이 일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신중한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 생각을 해주셔야지 상인들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소비자가 우선이지 상인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이 밖에도 부서 신설 2년차에 접어드는 노동정책과에 실질적인 노동정책 관련한 사업계획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169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문고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이나 아파트 등에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은 121곳입니다. 의원들은 단순히 도서관이 많아지는 것보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 실행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이지만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뭐 직원들도 가서 앉아 있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중지하고 뭐 잘 되는 프로그램에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또 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더 차별하게도 이게 좀 지원해 줄 어떤 계획을 한번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특히 121곳의 작은 도서관 중 도서관 평가를 통해 A, B, C 등급을 받은 곳은 15곳뿐이라며 작은 도서관들이 평가 인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평가에 신청도 안 하면서 그 지원 요청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어린이집도 평가 인증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데랑 받은 데랑 안 받은 데랑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함께 도서관 평가 리스트 작성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반영해 수원시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모니터 하실 때 도에서 내려오는 리스트 작업 외에 팀들이 같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문제들 안에 어떻게 리스트 목록을 가져갈까 하는 고민도 하셔가지고 수원의 모니터 용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과 운영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에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과 함께 1월 수목원 조성, 서수원권 지구 단위 계획 등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도시개발국의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계획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먼저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공원 조성 후 운영 관리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입주자들의 전용 정원이 아닌 인근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성된 이후에 관리와 운영은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흥공원과 붙어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저감장치 조기 설치도 주문했습니다. 공원 조성 전에 미세먼지 등 저감장치를 먼저 설치해야 주민들이 공원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원은 지금 현재 약 완료하는 시기가 1년 정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저감 장치가 완료가 돼야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 때도 건강에 덜 피해를 볼 수가 있지. 굳이 이 저감 장치를 굳이 2, 3년 후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 당수지구 등 서수원권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서수원 지역은 아직까지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화,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빨리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수원에 한 50년이 최소한 달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개발 계획이 세워질 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시 설계 단계부터 정말 50년, 100년 미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부분들도 좀 주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빈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서 장기 부재 중인 경우와 실제로 빈집을 잘 구분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가 코로나19 접촉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는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 유스호스텔에 코로나19 접촉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수원시는 숙소동 30개 객실에 격리 대상자가 각자 2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17일
지역 주민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간담회에 참가한 주민이 실제로는 단체장에 한정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7일자에는 실질적으로 단체장하고 시장님하고 이 간담회 형식으로 일어난 거지 이게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직 시설 이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입소자 현황 등을 다양한 주민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에 들어오시면은 또 지역 주민분들과도 같이 잘 논의하셔서 아무래도 그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의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선 학교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송시설, 또 운동시설 이런 걸 갖다 다 빠뜨리고 체육관만 달랑 져주고 짓고 나서 바로 준공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준공이 나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자체는 규정 때문에 시설 내부 설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 교육부 지침상 그 체육관 설계 시설비에는 말씀하신 뭐 음향시설 그 농구대 이 부대 시설을 같이 포함을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만 지어주기 때문에 이에 의원들은 교육당국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팀을 꾸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대표자들이 TF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하자라고 할 때 우리 시에서 교육청소년과하고 또 다른 과에서 함께 대응해서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수원사랑장학재단의 명칭 변경과 외국어 마을 위탁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판로 마케팅 사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은 올바른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에서도 그런 공정무역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이고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윤리적인 무역을 일컫습니다. 조례안은 이런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럴 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하는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는. 조례안에는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수원시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됐습니다. 또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과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무역단체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활사업과 노인 돌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은 시민 중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원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조례안은 긴급 지원에 추가되는 주요 사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시민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승 의원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 개정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의 용도 폭을 확대하여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 개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 개정 대출금의 이자율 또한 무이자로 규정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도 발의됐습니다. 조문경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별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조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열 의원은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건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취약한 가정의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를 통해 건강,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환경, 생태계 오염과 변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비롯해 동식물 멸종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수원시의회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수원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보호 유지 등을 위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환경 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환경보건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환경보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자문을 수행할 환경보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서 나와 있으면 지금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경보건조례는 보건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잘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의 공공 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강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첫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올해 수원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또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32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 추경을 위해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638억 원 규모로 아동 양육과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며 지역 상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 등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 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기존엔 제조업 중심이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을 사회적 기업과 지식기반, 문화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존의 융자 대상인 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기금의 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원안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평선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의결된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6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 지원,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32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6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사업 분야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460억 원. 코로나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습니다. 이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추경 예산은 2조 8,82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5억 원 증가한 규모.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총 2조 8,827억 원 규모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 예산 등을 포함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의결된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65억 원 증가한 총 2조 8,827억 원 규모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는 30일 추경 예산과 함께 조례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은 코로나19 성금 4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4월 6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과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먼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50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근본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는 예산 편성안임을 확인하여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와 재원을 승인하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단신 뉴스입니다. 제351회 임시회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